오래간만에 오늘은 원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원을 배운 다음에 이 원에서 배운 원리를 잘 활용을 하면 이어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정말 타원은 원하고 정말 똑같고 포물선하고 쌍곡선은 타원과 쌍곡선도 또 비슷하고 포물선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포물선은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자. 원의 정의,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한다. 한 점,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 하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같은 모든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원은 개념적으로는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방정식으로 나타내는지 알아보자. 방정식이 뭐니? 그치. x값에 따라서 어떤 건 참이 되고 어떤 건 거짓이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는 일때 x값이 어떤 두 개의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겠지. 근데 그에 비해 함수라는 것도 배웠었어. 이건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때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정해지면 x값이 정해지면 그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x값에 따라서 그때 y값이 정해질 때 x와 y의 쌍들을 그걸 만족하는 x와 y의 쌍들을 점으로 표현했을 때 이 점들을 연결한 거를 함수라고 했었어. 근데 되게 신기하다. 원도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거든? 이럴 때 x값이 하나일 때 y값도 x가 이거면 y값도 여기 정해질 텐데 왜 이거는 함수라고 안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아마도 함수는 이건 그냥 엄마 생각이야. x값 하나에 y값 그렇지 하나여야 되는데 얘는 이거는 y값 하나에 x가 둘인 건 괜찮아. 그렇지. 이렇게 자르면 x값 하나가 y값을 여러 개를 가지니까 이거는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만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처럼 이거를 만족하는 x와 y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으로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나중에 보면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중심 센터에서부터 점 P까지 이르는 거리가 R이다. 여기 굉장히 직관적인데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점은 A, B는 어떤 특정한 상수라고 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그 점들이 움직이는 점들이니까 걔를 x, y라고 할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인 거야. 그럼 두 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는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둬.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특정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니? 이 점과 이 점. 루트 네 BR 그러니까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인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방정식을 얻게 된다. 자, 제곱을 안에를 0되게 하고 제곱을 안에를 0되게 하는 a, b가 중점이고 그리고 완전제곱일 때 바깥에 있는 상수가 반지름이 돼. 특히 중심이 원점일 때, 중심이 0,0일 때 그때의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반지름이 1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점들이 x, y가 있어.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은 그때의 x값은 뭐 나중에 그 극좌표라는 거에서도 배울 텐데 x값은 얘를 여기가 각도가 앞에 삼각함수에서 이거 배웠었지. 여기 각도가 세타면은 그때 x좌표는 이 길이니까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y는 이 길이니까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얘를 r로 나눠줘 볼게.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 r분의 y는 사인 세타.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거 배웠니?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다? 이거 왜 배우지? 그래서 이걸 양변을 더해주면은 r분의 x의 제곱 플러스 r분의 y의 제곱은 1이 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단위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삼각비에서 원의 방정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유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건 다 통해. 포물선 2차 함수 처음 배웠을 때 y 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에서 꼭지점 구할 때 어떻게 했었니? a로 묶고 이걸 완전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2a분의 b라는 애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또 같은 값을 빼줬죠. 그래서 빼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2a분의 b의 제곱은 밖으로 나가고 하나는 근데 나가면서 a 곱해져서 나가고 그럴 때 이거를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상수 이렇게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뭐였죠? 네, 에다가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0 되게 하는 x값이 꼭지점의 x값 그리고 여기가 0일 때 그때 y값이 꼭지점의 y값. 마찬가지로 앞에서 원의 일반형이 인데
이렇게 예쁘게 말아져 있는 일반형만 나오는 경우는 없고, 얘를 전개하면, 전개하면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상수 x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부터 y제곱 나올 거고, 무슨 상수 y가 나올 거고, 그리고 다 해주면은 상수가 나와서 0이 돼. 그러니까 R도 이것도 상수니고 여기서도 상수 나오고 여기서도 상수 나니까 그걸 다 합쳐 C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게 풀어져 있어도 X제곱 있네, Y제곱 있네, 얘하고가 있으면 이거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Y제곱이 없다든가 X제곱에 AX에 BY 이러면 원이 아닌데, 두 개가 2차식이고 X제곱과 Y제곱이 있고 두 개의 개수가 같을 때, 그럼 개수가 다르면 원이 아니라 점점 찌그러져. 그래서 타원이 되는 거야. 두 개가 부호가 다르면 그럼 쌍곡선이 되고. 그래서 모든 거의 기본이 원이라서 원부터 리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x제곱이 있고 y제곱, 그리고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그리고 상수, 이렇게 있는 걸 이제 풀어져 있는 형의 일반형인데, 그러면 이 일반형에서 다시 원의 중심으로 가려면 얘를 이거와 같은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야 돼. 그러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도 했듯이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제곱과 a제곱을 모으고 y제곱과 by를 모으고, 그래서 ax나 by는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는 1차항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리고 얘도 완전제곱이 되려면 1차항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고, 이 숫자를 만들어주고 얘네를 빼주고 나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제곱, y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제곱 되고, 여기가 상수가 돼서 이거를 0되게 하는 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꼭지점이 되고, 얘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그 값이 반지름이 되지. 그러면 일반형에서 바로 꼭지점이 나와요. 얘의 반 2분의 a에 마이너스 달고 얘의 반 2분의 b에 마이너스 달면 그게 바로 꼭지점이 돼. 근데 그렇게 바로 점프하기에는 오류가 있는 게, 이렇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했으면은 이 값은 항상 0보다 커야겠지. 근데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원이 성립이 안 된다. 얘는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한다. 만약에 여기가 양수가 아니라 0이면 무언가의 완전제곱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 0이다. 이게 뜻하는 게 뭔가요? 어떤 거의 완전제곱 숫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인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a, b라는 한 점밖에 표현하지 못해. 다시 포인트.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형태가 있다. 얘를 풀었으면은 x제곱 y제곱이 되는데, 이 식에서부터 x와 y가 제곱이 있고 두 개의 그 앞에 개수가 같으면 이거 원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퀵하게 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5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6이 있다. 얘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은 x제곱과 6x,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묶고, 여기서 9를 써줬으니까 빼기 9 해주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고, 여기서 1을 썼으니까 빼기 1 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상수 6,
제로니까 여기서부터 중심의 좌표 나오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더해주면은 4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나요? 네, 반지름의 길이가 2. 이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의 기본적인 일반형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개념 확인하고 갈게요. 중심의 좌표가 3,4이고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원.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이 원은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원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어디를 지난다 라는 거는 그 값을 x와 y 대신에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참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x 값에 마이너스 y 값에 1을 집어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3,4고 어떤 원이 있을 때 그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그런 원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중심이 3,4잖아. 그럼 여기까지 나왔지. 그리고 여기다가 xy 값을 넣지 않아도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r이 된다. 당연하겠지. 근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3 빼기 마이너스 1, 4 빼기 1 이렇게 해서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우잖아. 그게 요식이 되는 거야. 3 빼기 마이너스 1, 4 빼기 1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결국 요 원리 자체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똑같다. 이번에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있어. 그러면은 중점을 구하면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럼 두 점이 x1, y1, x2, y2일 때 중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반지름의 길이는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반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중심의 좌표 중점이고, 여기 2번 볼게요. 점 1,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이다.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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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풀었으면 얘가 된다. 그때 ABC 값은 이 식에서부터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2겠네. 이 식에서부터 4y 나오니까 b는 4일 테고, 이 식에서 1, 이 식에서 4 나오면 5에다가 3의 제곱 9가 넘어오면은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이 직선 y x 위에 있고 두 점 얘와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중심이 직선 여기 위에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네, 그 뜻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x값과 y값이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중심의 x값과 y값, 중점의 좌표를 좌우하는 거는 이렇게 풀어쓴 원에서 어느 값과 어느 값이 같아야
중점의 x값과 y값이 같지? 앞에서 얘의 x좌표와 y좌표 중점을 만드는 거는 결국 요 1차항의 개수와 요 1차항의 개수가 결국 중점을 만든다. 그러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ax와 by일 때 a와 b가 같다. 그럼 여기를 b도 a라고 놓을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ay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식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이제 a와 c 두 개가 됐어. 모르는 미지수는 두 개. 그 다음에 얘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위에 있으니까 x값, y값 넣고 이 점도 넣으면은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풀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점 3개를 주어지면은 원이 하나가 정해져. 그 이유는 원의 일반식을 그렇지. 원의 일반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플러스 c,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점을 집어넣으면은 미지수 3개, 식 3개 라서 a, b, c 값을 하나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원 하나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놓고 풀어진 형을 놓고 거기에 세 점을 집어넣어서 a, b, c 값을 구해서 원을 구한 다음에 그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붙어있는 식으로 놓은 다음에 거기에 세 점을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일 때 문제 푸는 거는 이것처럼 요거 빼고 요거 빼서 하나를 빼면은 미지수 하나가 없어지면 미지수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돼서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문제 좋은 문제인데요. x, y에 대한 이 식인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는 k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얘를 원의 방정식을 해서 오른쪽으로 r 상수를 다 모았을 때 상수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돼주면은 k의 범위가 나오겠지. 하나만 해볼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여기서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y 대신에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넘기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7에 여기에서 썼던 4와 1을 넘기면은 플러스 5가 되잖아. 이거가 0보다 크다. 응? 여기서 4x니까 플러스 4 써서 마이너스 4 했고 여기서 2y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여기서 상수가 5가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0 오른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5가 됐어요. 네. 그럼 이 식에서부터 k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번에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됐네. 이런 k에 대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나요? 네, 인수분해를 해서 k 플러스 u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사실 k에 대한 마이너스 6 여기 k 플러스 6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인 이런 포물선이거든. 이런 2차 함수에서 0보다 작은 구간 그러면은 여기니까 k는 마이너스 6과 2 사이여야 한다. 그래서 2차 함수를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에서 0보다 작으면 이 근과 이 근 사이 구간, 그리고 0보다 큰 거는 이 바깥 구간, 이런 식으로 풀었죠. 그 다음에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직선 3개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는 먼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삼각형 이 선들을 두 개씩 엮어서 교점을 구합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해서 교점 하나, 얘하고 얘하고 해서 교점 하나, 얘하고 얘하고 해서 교점 하나. 그렇게 해서 교점을 구해주면은 점 3개가 나오면 그거밖에 없나?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원의 넓이.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세 점이 나오면 앞서서 풀었던 것처럼 일반형으로 놓고 A, B, C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구해주면 사실 원의 면적 구하는 건 쉽죠. 중심의 좌표가 1,2이고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됐네. 중심의 좌표가 1,2이고 X축에 접하는 원. 중심의 좌표가 1,2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겼니? 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 네, 반지름이 2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풀면 되고, 중심의 좌표가 1,2고 Y축에 접하는 원은 그때의 반지름은 네, 1.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럼 그때의 반지름은 1.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점 1,-1,3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2개가 있다. 친절하게 2개가 있다 해주네. -1,3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서 XY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일단은 뭔가 이런 큰 원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네. 2개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때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자. 그러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얘는 중심이 2, 4분면에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일단 부호를 따져주자. R이 양수니까 -1, 플러스 R이 중심이 되겠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인 이런 원의 방정식이 될 테고, 걔가 -1,3을 지난다. 그러니까 X에 -1, Y에다 3을 집어넣을게요. 정리를 하면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으니까 R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9는 R 제곱. R 하나 없애주고 정리하면 R의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0은 제로. 그때 R의 값은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풀죠? 근의 공식. 그럼 근의 공식에다 넣으면은 이 식에서 R이 2개가 나올 거야. 그런데 둘 다 나오는 애는 다 양수일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R에 R을 R1, R2라고 하자. 두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8.
두근의 곱은 10.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다. 그럼 둘 다 양이야. 그럼 이때 R1과 R2는 다 반지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므로 그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에 넣지 않고서도 구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 두 점에 대하여 이거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나왔네.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두 점에 대하여 PA, PB는 2대1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 네, 내분점과 외분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모르는 P라는 점이 이제 움직일 거거든.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내분점은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이 P는 어떤 점이냐면은 바깥에 이런 P도 있을 수 있어. 얘도 2대1이 될 수 있고 이런 P도 있을 수 있어. 얘도 2대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자취를 그리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점에 있고 고정된 점이 있으면은 그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x, y로 놓는다.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주어진 규칙을 이용해서 x와 y가 들어간 방정식을 구한다. 이게 그 다음 수순이야. 그럼 볼게. 여기서처럼 점 P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놓고 그리고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0 B라는 점은 4,0 그러면 그때 얘와 얘 사이의 거리와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2대1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내분점 외분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분 외분이면은 딱 요 점 하나만 생기지. 근데 이거는 움직이는 점이고 거리만 2대1이면 되니까 이거를 내분점 외분점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x,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얘와 얘 사이의 거리 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2대1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쓸 수 있는 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밖에 없어. 즉 x 마이너스 2,0와의 거리 그리고 4,0과의 거리가 2대1이다 해서부터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에서 x, y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얘는 4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3x제곱, 3y제곱 x와 y 앞에 개수가 있지만 두 개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지워주면은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이런 식에서 얘의 원의 중심을 구하는 거는 얘의 반 그리고 y는 1차항이 없으니까 얘는 y 값은 0이겠네. 그래서 6,0가 반지름이 이런 원위에 있는 위에 있는 점은 이 점과의 떨어진 거리가 2, 이 점과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고 당연히 이거의 내분점인 여기를 지나고 요 두 점의 외분점 2대1인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네. 그래서 수식에서는 이렇게 요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얘와 얘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걔의 중심을 구해서 원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얘도 두 점에 대해서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거리 B가 1대2인 점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점을 x, y로 놓고 점과의 거리의 B가 1대2가 되도록 해주면 돼요.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 반지름의 길이가 2. 근데 얘는 점 4,0. 4,0. 얘하고 얘 사이에 점을 이은 중점 여기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점을 잇는 점 여기 얘와 얘 사이에 점을 잇는 점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와 얘 사이에 점을 잇는 점 여기 뭔가 이런 원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이 원에 만족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x, y. 그리고 얘가 만족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제곱.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방정식을 구할 거야. 이 움직이는 점 P를 xy라고 할게. 근데 이 xy랑 이 xy는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 새로운 xy는 이 프라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4,0과 이 원에 있는 점들 사이의 중점이니까 어떤 관계가 있냐면 x, y는 4,0과 x 프라임, y 프라임의 중점이라는 관계가 있지. 그럼 x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네, y는 네. 그러면 우리는 x와 y에 대한 식을 만들 건데 알고 있는 거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식밖에 없어. 그럼 이 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x 프라임은 y 프라임은 하고 x와 y에 대해서 다시 풀어 쓰는 거야. 그럼 요거는 쉽게 되겠네. y 프라임은 2y. 이 식에서부터 2를 이쪽으로 넘기면 x 프라임은 2x 빼기 4. 오케이? 근데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만족하는 식은 이거. 그럼 거기에 얘와 얘를 넣어주면 x 프라임 대신에 2x 빼기 4의 제곱을 넣고 y 프라임 대신에 2y를 넣으면은 4제곱. 이 식에서 2제곱이 다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4로 다 나눠줄게. 4로 나눠주면은 얘는 뭐가 되니? 아니 4로 나눠주면 이 안에는 2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얘도 4가 안으로 들어오면 2가 되니까 y의 제곱이 되고 바깥에는 4로 나눠서 4가 돼서 이런 게 된다. 즉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네. 아까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었는데 걔랑 요거 사이 중점을 했더니 중심이 2,0이 되고 요쯤에 있고 그리고 중점이 있고 반지름이 걔보다는 반인 이런 원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